무토입니다. 무토. 천간의 10개 중에서 5개째 해당합니다. 오행상으로 토이고 토 중에서도 양의 토, 양토에 속하는 겁니다. 이 무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을 할 적에 자연운동의 법칙, 운동성, 그 다음에 또 물질적으로, 계절적으로, 인생의 시기, 시간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첫째로 운동성은 어떤 작용입니까? 양운동과 운동을 조절해주는 중개작용이다. 중개를 하는 작용이다. 중개를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다. 이거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그 중에서도 양의 토, 양토의 무로 무토 같은 사람이다. 무토 같은 사람. 그러면 무토하는 작용은 아까 정화에서 끝간데 없이 펼쳐놓은 작용을 갖다가 거두어드리는 거죠. 그만해라 이거다. 그만해라. 엄밀히 말해서 토는 거두어드리는 작용은 안 합니다. 거두는 작용은 금이에요. 금이. 수는 보관 저장하는 기능이고 금은 거두어드리는 작용이고 수확하는 작용이고 토는 억제하는 작용.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거죠. 그만 발산해라. 가만히 멈추어라. 스톱시키는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금이 나서가지고 수렴시키는 거죠. 그래서 억제하고 저지하는 작용입니다. 이거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개하는 거, 뭐 소개하는 것이 직업에 잘 어울릴 거다 그랬잖아요. 투마담 이런 거, 결혼 중매, 부동산 중개, 또 기타 무슨 뭐 브로커,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이쪽 저쪽 연락하면서 연결시켜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토이기 때문에 입이다. 그러면 입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말도 잘하겠다. 그럼 무토 기토를 따지고 봤을 적에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니까 무토는 다듬어지지 않은 흙, 땅 이런 것이고 기토는 다듬어진 땅, 다듬어진 토. 그러므로 훨씬 더 기토가 무토보다는 말을 좀 매끄럽게 잘 하겠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토도 토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은 좀 한다 이죠.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상적으로 보면은 무토는 대지, 큰 산, 황무지 이런 것이 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 중에서도 양토이고 다듬지 않은 토가 들었잖아요. 다듬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둔 땅이니까 황무지, 그 다음에 모래가 많은 사막 이런 거, 사하라 사막 이런 것이 무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큰 산, 해산 이런 것이 무토에 속하죠. 그래서 산이 무토다 또는 황무지가 무토다. 이거는 또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촉촉이 젖은 땅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죠. 그런데 무토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기가 없는 메마른 땅이다 이 말입니다. 메마른 땅이니까 나무가 자라기가 쉽지가 않죠. 잘 못 자랍니다. 목이 실하는 땅이다. 그렇게도 나오고 어쨌든 황무지를 싫어하잖아요. 뭐고 기토처럼 잘 다듬어가지고 그런도 주고 물도 있는 그런 흙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생명체가 잘 자라는데 무토는 그렇지 못하다. 또 이거는 준비된 땅이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 땅이더라 말입니다. 큰 산처럼 사람이 듬직합니다. 무토는 보면 무게 있게 논다는 거예요. 무게 있게 좀 정치인이나 뭐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이 많죠. 태산처럼 듬직한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땅이기 때문에 신용이 있다. 믿음이 있다. 절대 이 사람은 땅은 없다. 변하거나 흔들리면 안 되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안정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또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신용이 있다. 토가 뜻하는 것이 신이다 그러지. 신. 믿을 신자. 신. 믿음을 뜻하는 이 산인데 이 산이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도 있고 그죠? 풀도 있고 또 물도 흐르고 또 바위도 있고 또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또 새도 와서 자라고 새도 집을 짓고 둥지를 짓고 각종 산토끼 고라니 뭐 기타 등등 짐승들도 와서 산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 산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온갖 것이 다 와서 자란다. 온갖 다 와서 자란다. 없는 게 없잖아요. 이게 토가 물레, 목화, 금수 이 나머지 사행을 다 품고 있는 게 토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온갖 것이 다 온다. 그런데 무토가 오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민들레 씨앗이 그냥 바람에 날려가다가 나무에 툭 부딪히니까 떨어져가 자리 잡는다. 어디 산에 자리 잡는다. 그냥
원하지 않은데도 지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찾아와가지고 뭐 자기는 남들만 자리 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 자기들이 찾아와도 절대 오지 마라 소리 안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지가 자리를 잡고 잘 살든 말라 죽든 또는 떠나가든 그것도 말 안 한다. 오든지 가든지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성령이 좋겠다. 그럼 어떻다? 포용력이 좋겠다. 그죠? 받아들이는 성령이 좋다, 그죠? 온갖 작품선이가 다 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넓고 아량이 넓은 사람이다. 좀 성격이 중후한 성품이다. 무게도 있겠다. 그래서 큰 사람이 많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토들이 사람을 많이 거느리니까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을 잘 거느리고 포용이 있다는 얘기는 좋은 사람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 좋지 못한 사람, 필요한 사람은 뭐든지 전부 다 자기 소화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큰 사람이 되거든요. 무토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떠나든지 이것도 신경 안 써. 와서 자리를 잡으려면 잡고 말라면 말고 물이 흘러도 말 안 하고 새가 와서 집을 지어도 말 안 하고 소나무가 자라도 좋다, 버드나무가 자라도 좋다, 잡초가 자라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많이 따르는 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포용력이 좀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큰일 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을 많이 건드리는 직업, 정치라든지 큰 기업체의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죠. 특히 이제 양토, 옥토로 따질 때 양토이니까 단점은 뭐겠습니까? 물이 없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사막, 이런 건 사막. 메마른 땅. 일간이 무토인 사람들은 사주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가 있어야 사람 보고서 판단됩니다. 특히 여자들 사주에 무토가 일간인데 수가 없으면은 결혼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또 십신을 공부를 하면 알게 되는데 이 무토는 메마른 흙이거든요. 그럼 나무가 감목이나 얼목이나 여기 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라 그러면은 수분이 없기 때문에 살기가 힘듭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열토 아니에요. 그러면 수분을 넣고 열기가 많으므로 거기는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거든요. 못 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자리를 못 잡는데 수가 있으면은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런 황무지에도 산에도 나무가 자리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물이 흐르잖아요. 여기는 산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자는데 사막은 그러지 못하죠. 그 사주에 수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다르죠. 촉촉하게 젖은 땅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무가 와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사람의 육친관계로 비교해보면은 이 사람이 여자라고 그러면은 이 나무는 남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남편이거든요. 남편인데 수기가 있어야 남편이 와서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부부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수기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 나무가 이어 와서 자리를 못 잡는다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무토 여자들이. 박근혜가 무토입니다. 무토. 박근혜는 과부가 아니고 아예 시집을 안 갔지. 수가 없으면은 이 목이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인연이 약해진다. 결혼하기도 힘들어지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못한다.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해상처럼 듬직하다. 어떻습니까? 무뚝뚝하다. 중후하다. 여자가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사랑 받겠습니까? 그죠? 딱 모양이 그렇게 나오잖아. 메말랐다. 밤에 남편이 입에 오는 게 싫다 이거예요. 메말랐다는 거 아니에요. 메말랐다는 거. 애 낳는 행동을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뚝뚝하고 듬직하고 중후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남자한테 사랑을 받느냐. 수가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수가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촉촉히 젖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뚝뚝함이 없어지고 사람이 좀 성격이 상냥해집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만나면은 사이도 좋아질 수가 있죠. 남자한테 사랑받는 자가 된다. 사주 구성을 보고 그대로 그냥 판단하고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물은
무성한 무자에서 생긴 글자로 만물이 더욱 아름답고 무성하게 자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다, 산이다. 무토는 양토로서 하늘에서는 안개와 노을, 땅에서는 대지를 부면 높고 큰 산, 넓은 벌판, 그 다음에 강과 호수를 막는 제방, 토국수 할 적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운동장, 넓은 광장이나 광야 이런 것이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기토는 나무를 심기 위해, 초목을 심기 위해서 곡식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목을 위해서 다듬어 놓은 준비된 땅, 논밭 이런 것이고, 무토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 땅, 그럼 황무지, 자연 그대로 있는 땅 이런 것들이 전부 무토에 속한다. 가공되지 않은 땅 그런 것이죠. 무토의 작용은 어떻습니까? 폭발해서 한없이 팽창해있는 정화를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가두고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것이 무토의 작용입니다. 마치 바람이 가득 차서 부푸는 풍선처럼 내부에서는 팽창의 기운이 극에 이르렀고 밖에서는 억제하기 위해 누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풍선을 불면은 터질듯이 불면 어떻습니까? 팽팽해지잖아요. 그 팽팽한 기운을 갖다가 밖으로 못 새어나가게 풍선이 바깥으로 꽉 잡고 있죠. 그죠? 그럼 빵빵하게 부푸는 기운, 이것을 무토다. 그럼 뭐하고 비슷합니까? 빵빵하다, 빵빵하다, 빵빵빵. 빵을 구워보세요, 빵을. 빵을 구우면은 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되거든요. 부풀고 팽팽하게 되는 거. 그런 것이 무토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럼 뭐, 빵 굽는 것도 지금이 잘 어울리겠다, 이 말입니다. 빵빵. 공갈빵, 그렇죠. 공갈빵은 속이 비었죠. 빵빵하게 만드는 거. 부푸는 거, 그 다음에 술 만드는 거 발효시키는 거, 그죠? 부풀어 오르잖아요, 자꾸. 뭔가 좀 작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부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지금한테는 좀 어울리겠다. 뻥치는 직업도 뭐 어울리겠죠. 뻥치는, 공갈치는 뻥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무토하고 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로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거. 그런 것이 무토의 성격이더라. 그럼 무토가 일가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첫째, 태산처럼 묵묵하고 믿음직스럽다. 그렇죠. 점잖다 한마디로. 은행이 신중하고 온후하고 아량이 넓고 넉넉하다. 다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포용력이 좋다 말이죠. 주관과 개성이 뚜렷하고 주체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다. 자, 토가 애매하고 어정쩡하다 그랬잖아요. 애매하고 어정쩡한데 이 사람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야. 그런데 음량이 중간에 서가지고 중재해주는 역할을 잘하는데 이 토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꼼짝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지부동이다. 다른 것은 다 움직입니다.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는 안 움직이거든. 토가 움직이면 안 된다 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 가만히 한 군데 있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한 번 딱 결정이 나면은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 생각을 안 바꾸는 거야. 절대 안 바꿔요. 고집이 5개 중에 최고 3개 이거라 했잖아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개성이 없는 듯 하면서도 가장 강한 것이 이 토입니다. 생각을 안 바꾸거든, 자기 생각을. 고집도 세고. 그래서 주관이 오히려 더 뚜렷한 사람이라. 짜장면집에 가면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한다잖아요. 아무거나 먹는데 속으로 먹고 싶은 건 있어요. 나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지. 아무거나 그래 그럼 짜장면 먹어. 그럼 나중에 먹고 나서 뭐랍니까? 에이씨 사실은 짬뽕 먹고 싶었는데 그럼 말을 하지.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해도 네가 알아서 해줄 줄 알았지. 이런다. 오늘 저녁 뭐 해먹을까요? 아무거나 먹지 뭐. 아무거나 주면 또 먹습니다. 먹고 나서 된장찌개 먹고 나서는 에이씨 김치찌개 해먹으면 좋았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성격이 단점은. 그 비유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한번 자기 생각이 꼽히면 절대 변화를 안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주관 개성이 뚜렷하고, 그죠? 주체의식 강하고, 그렇죠. 나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 항상 나의 자리를 중심을 굳게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죠. 리더가 잘 되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토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신용 책임감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어뜸이죠. 신용을 중히 여기고 생각이 깊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중용을 지키고 편애하지 않는다. 이 대단한 장점이죠. 토의 좋은 점입니다.
분쟁을 화해시키거나 중간 소개 역할을 잘한다. 토는 이렇다 그랬죠. 너무 무뚝뚝해서 인정이 없거나 엄중하게 보이고 소신이 없어 보인다. 이제는 좀 사주 구조가 조금 단적으로 짜이면은 이런 단점이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단점. 그 다음에 아직과 독선이 강하고,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관과 개성이 뿌듯하고 주체의식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나쁘게 표현하면은 아직, 독선, 똥꼬지 이렇게 했단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고 너무 안 듣고 오만방자하고, 해산이 좋게 말하면은 중후하고 점잖고 기품이 있다 그죠? 나쁘게 말하면은 금방스럽고 교만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구성이 짜여지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좀 교만스러운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중화를 잃으면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을 위하거나 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변하기 싫어하는 데잖아요.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또 남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하거든. 양이면 차라리 양으로 확 쏠리버리고 꿈을 음으로 쏠리는데 이도 저도 아니니까 어정쩡하게 자기 자리에 체크 앉아가 이것만 고집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잘 못하고 뻘쭘함을 잘 타고 사교적이지 못하다 그랬죠. 사교적이지 못하다. 생각이 격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변화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거,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오히려 융통성 없는 성격을 하다 보는 거죠.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다?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쉽게 친해지는 것도 잘 못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중적인 성격이 많고 속을 알기 어렵다. 가장 속을 알기 어려운 게 이 사람이죠. 땅속은 뭐가 들었는지 봐보지 않으면 뭡니까? 좀에서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죠. 재물에 대한 집착이 커서 언제나 큰 재물을 생각한다.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깃털은 작은 흙이니까 근데 무토는 큰 흙이잖아요. 댐을 쌓아도 물을 막아도 큰 댐을 쌓아도 물을 막아도 된다. 그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보여주죠. 이 흙이 있어서 물은 재물이거든요. 재물. 그래서 큰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많다. 목이 자랄 수 없는 땅으로 여자 일간이 못하면 과부가 많다 그러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런 거죠. 일간이 무토다, 여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수가 있나 없나. 남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도 무토에게 수가 없으면은 예? 메마른 사람 아니에요. 마른 흙에 물이 없으니까 무토 일간을 딱 봤는데 사주를 찾아봐도 수기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이런 것처럼 화 아니에요. 화. 이건 자수, 수거든요. 수. 이건 화. 안 그래도 바짝 마른 메마른 사하라 사막. 황무지. 그런 곳에 여기는 도랑물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 좋다. 이 남자라고 그랬죠. 남자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이거는 안 그래도 바짝 말았는데 불이 펄펄펄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단 말이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또 그것만 그랬겠습니까? 인간성이 메말랐다. 모양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막에 불교를 갖다 더했으니까 니는 참 삭막한 사람이다. 인증모에 있고 메마른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딱 하면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다. 이거는요. 원래 바탕은 메마른 흐름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사람이 촉촉히 젖었다. 그죠? 그래서 인간적이고 사교적이고 또 현실적인 실속도 좀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 관이 여기 뿌리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죠. 한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차피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걸 공부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위의 글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변할 수가 있다. 그거 알면 되겠죠. 변하는 경우는
그럼 다 설명을 해보시오. 그러면은 4조 52만 8천 개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 원리는 이제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어쨌든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메마른 땅에 물이 있다. 좋다. 메마른 땅에 불이 펄펄 끓고 있다. 아이고, 별이 나쁘다. 대변의 판단 쓰죠. 그런 식으로. 그 물이 아까 네. 앞에 쓰신 그 시주에 예. 물이 있는 경우도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지지 네 군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거, 이 물 있는 거, 이 물 있는 거, 이 물 있는 거, 또 이거 있는 거, 다 차이가 나죠. 위치에 따라서. 근데 어디라도 공동지는 어디라도 있어, 특히 요런데 이토 가까이에 이렇게 있으면은 작용력이 좀 크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용력이 좀 적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해수는 큰 물, 많은 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수분 공급이 잘 되고 있다. 이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만은 수분 공급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양이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